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의 본업 존잘. 일단 개딸들 업데이트는 지금은 여성 그 걸그룹들이 많이 데뷔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덕후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 얘기와 새로 데뷔하는 그런 걸그룹들 얘기가 마구 뒤섞여서 이재명 고문에 되게 귀여운 짤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또 뭐 새로 등장하는 뭐 아이브라던가 라사라핌 같은 그런 걸그룹 얘기들도 오가고 있는데 오네요 하는 걸 따라가면서 실시간 댓글 다는 놀이가 있거든요. 방송을 보면서 서로 댓글을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네. 다스베이다 보면서 댓글 놀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럴 거고 총수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그래서 다스베이더 언제 하느냐라는 질문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말로 그냥 하거든요. 뭐 김영대 평론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만약 이런 칭찬이 올라와요. 그러면 1번 댓글에 영대 너니? 이렇게. 아, 나 너무 억울해. 나 아이디도 없고. 영대 없습니다. 일종의 세빔을 당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저 아닙니다, 진짜. 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엄마 아이디. 보면서 같이 노는 거구나. 네, 지금도 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오늘 딱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BTS 가만 놔둬라. 지금 잘하고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 내버려 둬라. 정치권에서 특히 손대지 마라. 제가 오늘 본 황당했던 좀 뉴스인데 6월 1일 선거 준비하시는 분이 울산에 뭐 K-팝 테마 학교인가를 만들겠대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막.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모르시면 내버려만 두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본업 존잘. 최근의 문화적 현상, 그리고 이벤트. 하나는 파친코인데, 저도 서편까지 최근에 봤거든요. 잘 만든 건 분명한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격찬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격찬하나? 세계의 언론 중에 단 두 군데만 잠잠하죠. 한국 언론과 일본 언론만 잠잠합니다. 일본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 언론은 왜 이렇게 잠잠한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가장 격찬을 받는 이유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더 깜짝 놀라요. 드라마가 거기에서 빠진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장면화했습니다. 가령 4편의 거의 모든 게 원작이 없습니다. 쌀을 구해서 밥 먹이는 장면은 있지만 배 타는 장면부터는 전부 다 이 제작진들이 이를 악물고 만들어 넣은 장면이에요. 거기 있는 광부들 그리고 윤심덕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여가수의 자결 1, 2, 3부에서 마치 콜라병 막 흔들었다가 뻥 터지는 순간을 만나지 4부에서 다들 터졌다고들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 파친코가 이민진 작가의 원작 이상의 폭발력을 더 가지는 겁니다. BTS, 기생충, 뭐 오징어 게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나라였을 그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3.1운동 때 형이 죽었다. 3.1운동이 뭔데? 뒤지면서 그들이 영어로 뭐 위키피디아 뒤지고 구글링 하면서 거꾸로 찾아가고 있는 이 형국은 우린 약간 얼떨떨해요. 이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얘기인데. 그리고 순한데 뭐 일본 순사가 여중생 칼로 찌르지도 않고 고문하다가 손톱 뽑지도 않는데 왜 난리지? 하지만 전 세계인들은 완전히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의 잭팟을 얻은 거예요. 게다가 이게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웨이브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미국의 자본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거야.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유태인들의 이미지는 몸이 약하고 안경 끼고 계산이 빠르고 유약한 이런 이미지였어요. 가장 좋게 봐도 우디 알렌이죠. 우디 알렌이 가진 유약한 지식인의 이미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은
자기를 밝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태인 커뮤니티에서 너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나치에 협조하고 살아남은 거 아니야 너?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헐리우드 자본을 유태인들이 접수하죠. 그러면서 막 영화를 만들잖아. 그 이후에야 아우슈비츠 생존이라는 게 인간 승리다. 이 이미지를 얻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악착 같고 포기하지 않는 저항의 이미지잖아. 이걸 뒤집어낸 거예요. 몇십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일종의 기획 제작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우슈비츠 문제는 이런 소프트 파워의 힘을 알고 유태인 자본을 문화 콘텐츠에 집중을 시켜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가령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베니니 영화가 결국 외국어 영화상을 산 이 배경에도 이건 우리가 인류의 공동의 죄책감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봐야 될 인류의 문제로 만들 수 있었던 힘이 있는 유태인 자본. 유태인 자본이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신들레리터도 나오고 유태인 생존자가 하나의 훈장이 되고 더 이상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결국은 홀로코스트 비즈니스까지 됐다. 이런 비판이 있을 지경까지 갔는데 이 파친코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미국 자본이 하고 있다는 거야.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의 목소리예요.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은 잃어버린 목소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도 에이시안 아메리칸 스터디 이런 수업 들으면 중국 거, 일본 거 이런 문학 작품이에요. 한국의 목소리는 사실 실종된 건데 지금 K-드라마의 열풍이나 한국 영화 같은 것들이 잃어버렸던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찾아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미국 내에서 파친코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got it,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요. 다른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 그래 뭐 저런 슬픈 이야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 혹은 아프리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할머니 같다. 남미나 아시안들에게도 이거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같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거든 또. 그렇죠. 저는 한국 제작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조선 구마사, 설강화 부딪힌 논란이 뭐였냐면 역사 왜곡의 문제였어요. 이들이 드라마를 만드는데 슈휴가 30분 정도 스피치를 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대요. 30분 정도. 그랬더니 제작자들이 마음을 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자문위원만 400명이 넘는데요. 관동 대지진 전문가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한국인, 자이니즈들의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만 자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들의 선거권이 없는 거, 지문날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하고요. 제일 조선인들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조선 구마사하고 설광 어떻게 얘기했냐면 돈 대주는 쪽에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중국 물건 홍보하고 역사를 바꿨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힘이 있으면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파친코를 만들었을까요?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통할 거라는 상업적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지. 네. 윤리적으로, 계몽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콘텐츠 그 힘이 있다는 걸 제발 자신감을 갖고 일해라. 시시하게 몇십억에 역사 왜곡하고 먹지도 않는 중국 라면 먹지 말고 정말 자신감 있게 하라라는 또 말씀도 좀 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파친코를 다루면서 한국 소프트 파워를 얘기해요. 우린 돈 안 들였는데 한국 이야기가 한국의 재능으로 만들어지면 세계에 먹힐 거라는 걸 체험한 거야. 반복적으로. 그 앞에 K-팝이 있었고 K-영화가 있었고 K-드라마가 있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한국 사회의 탁월함 이걸 목격했거든. 전 세계가 똑같은 숙제 코로나를 딱 줬더니 한국이 제일 잘 풀어. 그 전 세계가 봤단 말이지. 그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면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의약품이 팔리는 거예요. 중소기업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제품은 국가 브랜드가 받쳐줘야 돼요. 화장품이나 의약품이 그 자체로 아무리 좋아도 메이드 인 인도나 메이드 인 차이나는 브랜드 파워가 뒷받침 안 되어져서 안 팔려요. 브랜드 파워는 최근 몇 년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드라마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 보는 사람들이. 자, 근데 애플 TV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총수를 비롯해서 요거 8편까지 다 나오면 그때 잠깐 가입해서 일주일간 몰아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즌 4까지 갈 거랍니다. 이거 안 되겠네. 그들도 그 자선 아니에요. 남는 장사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와 윈윈 하는 거지 절대 자선은 아닙니다. 그게 근데 컨텐츠가
먹힐 거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준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최근 몇 년간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빼먹으려고 BTS 그 취임식에 부른다는 거 아니야. 자. 유태인들이 헐리우드 자본을 잠식에 들어가서 자기들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내서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고 수십 년 걸쳐서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걸 했어요. 독일이 패전 후에 나치 장군이었던 사람이 다시 총리가 됐어.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독일 총리야. 이런 상황이 지금 일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우슈비츠 없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예를 들면 사사카와 재단 같은 걸 만들었어요. 나중에 일본 재단이 되는. 이 사사카와는 태평양 전쟁 전범이었는데 돈을 왕창 벌었거든. 이 재단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피해자로 만드는 작업을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 상하원 중에 아시아 다루는 의원 중에 일본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그렇게 재단으로 미국 의회에 들어가거나 이미지 작업을 해와서 일본 피해자 이미지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은 일본 역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유태인은요, 성경이라는 자기 나라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세일 해본 사람들이에요. 스토리를 수출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지를 수출합니다. 젠 스타일. 그래서 기모노, 무사, 내지는 스시, 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그런데 엮어줄 뼈대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미지밖에 팔 게 없는 거예요. 뼈대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왜? 역사의 진실을 응시하고 왔기 때문에. 수출해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저 수출할 게 더 많아요. 더 좋은 것은 그걸 미국 돈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요. 미국의 이야기 자본들이 아니 한국의 일제강점기 이런 잭팟이었어? 이야기가 이때 여기에 파고들 거고요. 그리고 강제노동 얘기가 들어올 거고요. 아우슈비츠가 왜 물렸냐면 아우슈비츠 얘기 이후에 연속성이 좀 없거든요. 홀로코스트 비즈니스라는 비하어까지 좀 생겼어요. 홀로코스트 비즈니스라는 말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유태인을 학살한 게 아니잖아. 근데 전 세계인한테 죄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하거든. 바로 연결되는 건데 제가 읽었던 리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파친코를 보기 전에 이거 뭐 그냥 한국이 무슨 당한 얘기 피해자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하고 보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적응해온 역사, 성공해온 역사, 그리고 거기서 싸워온 역사들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일본이 아까 이미지를 팔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판 게 뭐냐면 자신들의 희생자 그렇지. 스토리를 팔았습니다. 자기들은 핵에 최초로 당한 네.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이게 우리는 잘 안 와닿죠. 미국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어필을 해요. 역사에서 빠진 거죠. 그 뒤로부터 남은 거는 일본인들은 희생자다라는 내러티브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파친코는 4대에 걸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희생자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동적인 이야기를 모두 제공해줬다는 거죠. 저는 그게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극우가 지난 20세기에 추진해온 역사 세탁이란 말이죠. 반딧불의 묘 같은 영화 있죠? 그렇죠. 네. 그 돈은 전범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거를 잘 포장해 왔는데 이게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야. 미국 돈으로. 나는 이거 계속 강조하고 싶어. 미국도 5번 나왔어요. 아니 정말 이 드라마라서 갖고 있는 강점이 뭔 줄 아세요? 4부가 다들 우느라 난리가 났대요. 쌀을 수탈해 갔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쌀 일본인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라는 이 말 하나가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는 게 아니라 다 우는 거죠. 보편 감성을 네. 건드리는 거지. 굉장히 영리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정말 영리해서 수많은 미국에 이민 와서 4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이민 와서 여기서 좋은 음식 먹기 힘들었지라 또 보편 감성도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쌀이지만 네. 그 나라에서는 라자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가 될지 몰라. 그렇죠. 그거 좋은 떠오르는 밀가루로 라자냐 못 만들어 먹은 얘기로 될 수 있는 건데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 이야기는 바로 그 공감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 돈이 들어와서 또 가능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편 감성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거리감이 좀 생겨. 대신에 보편성을 얻은 거예요. 약간 역사 세탁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일본 극우는 역사 세탁을 하고 싶거든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쟁 범죄자였다. 역사를 지우고 싶잖아.
그런데 그 역사 세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한국이에요. 중국은 체계 자체가 비민주적이에요. 소수민족 탄압도 하잖아. 얼마든지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고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체제는 이미 민족이고 도덕적으로도 언제든지 일본을 니들은 가해자 이 새끼들아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나 니들이 나쁜 짓 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존재인 거야. 그래서 일본 서점에 가면 혐한 코너가 따로 있어요.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이웃 나라를 미워하는 게 하나의 장르가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혐한은 기획의 산물이에요. 그렇게 일본의 극우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작업을 수십 년간 했거든요. 이건데 파친코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한 방에 미국 돈으로. 8번째. 근데 그것은 지난 몇 년간 맨 최전선은 K-팝이 서 있고 그 뒤에 그 쭉 늘어선 K-컬처와 최근 몇 년간의 국가 브랜드가 종합적으로 읽어낸 그 인식의 대전환 후에 이게 서 있다는 거야. 이 파치코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안 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해왔죠. 했지? 제가 기억나는 대학 생활하면서 본 이런 세미나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듣질 않는 거예요. 대중문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르고 대중문화는 모든 것이 돈, 돈, 미국 돈. 근데 그 상업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가의 위상에서 나와요. 예, 무슨 상업성이 스토리 플롯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국가의 이미지, 국가의 위상이에요. 카메룬의 역사도 우여곡절이 있어요. 지금 뭐 미얀마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고 세련돼 뽑아낼 줄 알고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보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해 있는 거야. 한국이 그랬어? 그게 카메룬이 그랬어 하고는 다르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애플 TV에서 하와를 걸고 만들 정도의 1,000억의 투자를 해서 그 소재로 찾은 거죠. 거기서 선택이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나 좀 써줘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한국 컨텐츠다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원래 사실 김영대 평론가의 본업 존자 영역인 그 BTS 그래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합시다. 이거는 지난 4, 5년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건 명백한 거예요. 강윤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더 키우지는 못할 망정 건드리진 말라는 거야. BTS 침식에 부르고 그런 지랄 하지 말라는 거지. 건드리지 좀 마. 응? 그럼 우리가 미국 돈하고 어떻게 잘 해볼 테니까. 맞아요.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될 듯합니다. 일본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면 벌써 뭐라도 했을 텐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왜 교과서에 안 나와요?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도. 근데 왜 우리 언론 이걸 안 다루냐고. 제 말이 일본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언론도 없어요. 저는 이달 말에 가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그 유명한 평론가 리뷰인데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이야기다. 그걸 외국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원작에서는 경위가 죽기 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가 더 펼쳐지겠어요. 지들도 장사가 되니까 한 거란 말이지. 이 정도 투자할 만한 스토리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재능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쟤들은 고마워해야 돼요. 신나잖아. 파친코가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한국 서사에 한국의 재능들, K컬처에 투자하면 먹힌다 이게. 여러 번 입증되어 왔지만 파친코가 크게 입증해 낼 것이고 여기 끼지 마라. 자, 가실까요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